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환하게 밝진 않았고 비가 오면서 밝았습니다. 자, 우리가 5월, 6월 크게 타격을 입었고 7월 중순까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7월 후반부부터 시장이 조금 개선되는가 싶더니 8월에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장이 돌아갈까요? 오늘 장전 한마디. 지구가 도는 걸까? 위성이 도는 걸까? 페드가 변하는가? 시장이 변하는가? 다시 한번. 지구가 도는 걸까? 위성이 도는 걸까? 페드가 변하는가? 시장이 변하는가? 네. 마치, 시장이 섀도우 복싱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샌드백은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장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전 한마디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물가 발표가 있는 주간이죠. 자, 한번 주간 스케줄을 바로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주간 스케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날은 10일입니다. 자, 10일 날 CPI, 7월 CPI가 발표되고요. 6월 도매 재고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연이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기업 실적은 그냥 그래요. 기업 실적은 큰 업체들이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CPI가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7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보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상황들이 좀 바뀌어질 거고요. 12일 연준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지표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비자 태도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연준 정책에 작용이 됐죠. 그래서 이 10일부터 12일까지 이 이벤트들이 과연 시장 어떻게 누를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10일 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가장 큰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얘기하기 전에 현재 시장의 심리와 지난 주말 시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통해서 지난 주말 시장 흐름 살펴보죠. 워낙 세게 달렸던 빅테크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뭐 유가 살짝 오르락 말랑 하는데 에너지 주식들은 반등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너무 많이 그 주말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CNN에서 제공하는 Fear and Greed를 통해서 현재 심리가 어떻게 됐냐. 자, 좋은 때는 다 지났다. 그쵸? 한번 외쳐보세요. 좋은 때는 다 지났다. 자, Fear, Extreme Fear. 이때가 주식 사기에는 좋은 때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맞지요. 지금 익스트림 피어에서 주식을 샀으면 꽤 미국 시장에서 대표주들 몇 개만 샀어도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은 그냥 다 났어요. 그쵸? 물론 살 돈이 없었으니까 안타까웠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때는 사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팔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일부 반등을 성공을 했으니 잘한 것이다. 자, 그러나 자, 중심점에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중심점에서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면 좋은 날은 끝난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에도 그리드에서 익스트림 갔다 다시 그리드 갔다 막 이러면서도 계속 시장이 올랐으니까요. 지금 여전히 9월달 전까지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점은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8.7%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얼마였나요? 6월 달에는 9.1% 사상 최고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꺾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반면에 근원 CPI는 전월치 5.9에서 오히려 6.1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임금도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유가는 좀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용과 물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싸움이라고 보다 씨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용이 지금 높은 것은 높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바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CPI도 그동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달까지 사상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높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달이 고점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7월 달부터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휘발유 가격도 계속 추적을 했죠. 소비자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고점을 치고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냐인데 자, 그러면 고용은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 CPI가 만약에 정말로 피크아웃이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플랜을 강화시키지 않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연준이 조금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아마도 CPI가 조금 더 힘이 셀 겁니다. 고용 대비 CPI가 상당히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CPI를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만에 하나 CPI가 높게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것이고요. 금리가 튀면서 주식시장도 여기서 CPI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75bp든 뒤쪽에 50bp든은 반영을 하지 않았고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건 50bp, 25bp, 25bp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드와치 쪽에서는 75bp 9월달 인상 가능성을 60%가 넘게 보고 있고 50bp는 이제 반대로 40%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40% 언더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반인 분들은 왜 이렇게 금리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더 콜린스의 1일. 트레이더 콜린스의 1일인데 이게 원래 제목은 패드업이에요. 패드업 액세스 이런 제목인데 이 책을 보면 딱 지금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페드의 즉 미국 연준의 금리 움직임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나옵니다. 이건 사실 뒤쪽에 보면 선곡이에요. 지금 너무 빚이 많은데 페드가 너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빈부격차 이렇게 심하게 나고 나라는 좋아지진 않고 시장만 고공행진하고 빈부격차는 더 나고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불안한데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바로 방어적인 자세로 취해놨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 페드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회사채까지 사주기 시작한다는 그 시점에서 고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채권 중심의 매매자들이 주식까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죠. 그런 얘기들인데 얼마나 트레이더들이 페드의 움직임에 집중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고 이건 채권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업자분들은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페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똑같아요. 페드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실물보다 페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지난 주말의 흐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은 게 두렵다. 말이 됩니까? 경기가 좋을까봐 두려워. 왜? 경기가 좋으면 페드가 금리를 세게 올릴 수 있으니까. 난 그게 싫어. 경기 나쁜 게 더 좋은데 요즘 오죽했으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침체가 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페드가 구원해 줄 테니까. 페드가 이렇게 감고 있었던 유동성을 다시 풀어줄 테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 다시 풀어줄 테니까 차라리 경기 침체여 오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거꾸로 돼서 보통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냐? 연준이 경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사실 그거는 경기 구원보다는 금융시장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페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진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페드 담당자들이 발표할 때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왔는지를 보면서 분석을 한다. 그 정도로 심하게 페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금융시장, 돈시장은 그만큼 금리 결정과 금리 결정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 좋고 그 다음에 CPI도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야지.
그거 발표된 게 시장이 떨어지잖아. 왜 떨어지냐고. 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긴축을 더 생각보다 예상보다 세게 할 것 같으니까. 9월 달부터 본격적인 그 QT를 퀀터티 타이트닝을 더 세게 할 것으로, 아니면 예정대로 그대로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시장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라는 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가가 그렇게 막 상승이 되더라도 물가의 가격 정가를 다 시키면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갈 거예요. 고예요. 예.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튼튼한 배를 타야 된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튼튼한 배를 타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좀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 그래서 훌륭한 배를 타되 훌륭한 배가 난파되는 것처럼 보일 때 타면 너무 좋다. 모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훌륭한 배를 타는 거 참 좋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번에 CPI가 나오면서 그 피크아웃이 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채권 시장 흐름을 얼마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채권 시장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채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자, 이제 일주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하루짜리 폭 하고 텄죠. 자, 근데 2번이나 지금 그런 일이 주간에 벌어졌어요. 2간이나. 자,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금리가 쫙 올라간 다음에 미친 듯이 패닉성으로 가면서 3.2%가 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침체가 올 거라고 해서 우장창창 꾸준히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오면서, 저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에 갑자기 빠방 튀면서 이렇게 됐던 건 고용이 좋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구나. 그 특별히 두 번째 위로 탁 튄 거는 생각보다 경기가 좋네. 채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좋았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튄 것이고요. 자, 2년물은 훨씬 더 극단적인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2년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한데? 한 달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게 아닌데.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고요. 2년물 데이터 잘못됐는데 저 거꾸로 해요. 위로 팍 튀었어요. 아까 10년물 보는 것보다 더 위로 세게 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75bp를 다 반영을 못했어요. 만약에 75bp 예상이 커지면 시장이 한번 흔들리긴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증시각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추적해 봤잖아요. 근데 제임스 블러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25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혹시나 되면 75bp 할 수 있다고 툭 던지긴 했지만 그건 툭 던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 제임스 블러드도 이번에 75bp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0, 25, 25에서 뒤쪽의 조정, 뒤까지 갔는데도 안정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뒤쪽이 25가 아니라 50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디폴트 값은 50, 25, 25예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이런 그 CPI나 고용이나 이걸 보면서 막 움직일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구가 움직이냐 위성이 움직이냐. 보통은 위성이 움직이는 게 더 많죠. 샌드백을 놓고, 샌드백은 가만히 있는데 권투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거죠. 자기가 피한다고. 마치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페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페드를 오른쪽에서 봤다 왼쪽에서 봤다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6월 달에 50bp 올리겠다고 해놓고 75bp 올리는 바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너무 놀랬던 거죠. 분명 연준이 움직인 적도 있었던 거예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연준은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시장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것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에 집중하시는 게,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더 안전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들은 실적 훼손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텍은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 파이자가 혈액 바이오테크 기업을 50억 달러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바이오테크를 강세로 이끌었는데, 미국에서의 바이오테크 강세는 한국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 연결되는 모습이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국 시장에서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서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월까지는 제가 판단할 땐 평화의 기간이에요. 9월 20일, 21일 날 FOMC 회의 있기 전까지는 약간 평화의 기간이에요. 그 전 일주일 전 정도까지는 평화의 기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주식 시장도 안정적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이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에 주식 시장이 랠리를 하든 말든 결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로 튀고 움직이냐면 좀 심하게 움직이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10년물 국채금리는 18bp 넘게 움직였고 2년물은 무려 33bp가 움직였습니다. 아까 그걸 보여드리다 차트 잘못된 걸 갖고 와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일주일에 33이면 곱하기 50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움직인 건가.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주식 시장도 아마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일부 변동성에 노출된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 펼쳐질 수 있고, 종목별 기업 중심으로 한번 투자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반등폭이 없었고 외국인들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어진다면 뭐 이번 주도 지난주 정도 수준의 긍정적인 흐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